이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여러분들. 또 꺼져 있구나. 네, 업무용 승용차인데 여기가 실제 최근 현재 진짜 중요해요. 우리 시험하고 무관하게 실제 업무에서도 많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업무하고 관련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랑 이쪽. 알죠? 요 업무용 승용차도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내요. 알죠? 그래서 여기는 좀 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회차 좀 적어드릴게요. 자, 그 법인세 교재 있죠? 법인 조정 교재. 어디 펴주시냐면 업무용 승용차가 맨 뒤에 있을 거예요. 어딨냐? 여기 있구나. 제 472. 교재 472페이지 가보실래요? 자, 교재 472페이지. 거기 제13절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라고 있죠, 여러분들. 거기에다 회차 3개 적으시면 돼요. 이게 3개 따라서 별로 안 나오네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더럽게 많이 나와요. 아시죠? 요거는 왜냐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 아셨죠? 옛날부터 있던 게 아니라. 거기다가 93, 그 다음에 94, 그 다음에 98. 됐죠? 잘 대비하셔야 돼요. 알죠?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법인세하고 소득세에서 너무 중요해요. 이거 진짜로. 자, 보시죠. 자, 여러분들 업무용 승용차는 뭐냐면 나중에 좀 이따가 밑줄 칠 건데 이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얘기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알죠?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비용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우리 전액매입세 불공제잖아요. 취지가 뭐냐면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그 회사의 차를 업무에 쓸 수도 있지만 네가 여자친구랑 바람 피러 가? 사장님이 그 회사 차 가지고 그죠?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러 가는데 차 몰 수 있잖아요. 그걸 회사가 알아야, 그 회사인데 우리가 세무서가 알아야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그냥 다 업무와 무관하다라고 볼게라는 취지죠. 근데 법인세랑 소득세는 업무와 관련된 비율을 알 수 있다라는 일단 취지예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자, 일단 보시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관련해서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차 갖고 계시면 차와 관련된 비용들이 되게 많죠. 보험료 내셔야 되고 자동차세 내셔야 되고 기름값 내셔야 되고 수선비 들고 그죠? 이런 것들이랑 왜 제가 지금 감가상각비에서 하냐면 우리가 감가상각비와 나머지 비용으로 구분을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가상각비는 제재가 2동네입니다. 여기가. 나머지 비용은 한 동네만 제재예요. 자, 보실게요. 자, 그래서 일단 이외의 비용과 감가상각비로 쪼개고요. 쪼개고. 근데 실기는 좀 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기 쉽습니다. 컴퓨터 알아서 해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에 대해서 업무 사용 비율을 구하래요. 그래서 업무에 사용한 것만큼은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하고요. 근데 업무에 사용한 비율이 있으면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비율이 있겠죠? 그럼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비율만큼은 송금 불산입이고요. 아시죠?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만큼 회사가 비용 처리했지만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아야 되겠죠? 소득 처분은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업무와 무관하게 쓴 것만큼은 송금불산이 소득처분 뭘까요? 그것도 사유출 하셔야 되겠죠. 잘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송금, 불산이 사유출해가지고 거기 대표이사 차면 대표이사 상여, 그게 주주면 배당 이렇게 알죠? 그러면 우리가 업무에 사용하는 비율을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그 자동차 보험이 2가지 종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첫 번째가 내가 탔을 때 사고 났을 때만 보험 받는 거. 맞죠? 보험금 타는 게 있고 나 말고 친구라든지 가족이 내 차를 타고 사고가 났는데 그걸 보험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여러분들.
그죠? 당연히 비싼 건 후자가 비싸겠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은 뭐냐면, 우리가 회사가 만약에, 갑이라는 회사가 있대요. 그 갑 회사에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 갑 회사의 차에, 그 갑 회사의 임직원이 그 회사의 차를 타고 사고가 났었을 때만 우리가 보험금을 받는 거 우리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이 그 회사 차를 임직원이 몰고 가서 사고 날 때만 우리가 받는 거니까 요거에 가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임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고 내도 다 보험금 팔 거다라는 의미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세법에서.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에 가입을 안 하면 무조건 업무 사용 비율은 0%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입을 하셔야 돼. 알죠? 그래서 가입 안 하면 0%니까 전액 송금 불사에 두드려 맞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근데 자동차 전용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럼 가입을 하면 뭐를 써야 되냐면 일기 쓰래, 일기. 뭐냐면 이 일기입니다. 내가 올해 연도에 총 주행한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업무에 사용한 거리를 적으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그 중요성 관점에서요. 감가상각비와 이해 비용이 1,500만 원 이하래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업무에 사용하는 비율은 100%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중요성 기준에서 1,500만 원 이하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만 하면 무조건 100%고요. 만약에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즉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서 감가상각비와 이해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이때는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일지를 적으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일지를 적는다라는 뜻이고 아래는 일지를 안 적는다라는 뜻입니다. 답.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법인세에서 제일 말 문제로 많이 내는 게 이쪽이에요. 업무용 승용차 말 문제 더럽게 많이 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일지에 따라서 가는데 외워주실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총 내가 주행한 거리 중에서 업무에 사용한 거리를 일지로 적으래요. 그럼 현실에서는 몇 %일까요? 현실에서 100%지. 어떤 또라이가 전 업무에 쓰지 않았어. 저 양심 고백할게요.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다 업무에 썼다라고 하지. 맞죠? 근데 세무서가 좀 바보긴 하지. 맞죠? 일단 적으래. 업무에 쓴 거를 적으래요. 다 썼다고 적겠죠. 맞죠? 그리고 우리 시험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출퇴근 거리도 법인세나 소득세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퇴근 거리 몇 킬로다라고 하면 업무 사용 거리 넣으셔야 돼요. 아시죠? 근데 우리 시험은 또라이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막 업무에 사용한 여러분 거리가 80%밖에 안 돼. 그런 애들 나와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일지가 없대요. 그럼 일지가 없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업무 사용 비율은 몇 %? 0%라고 난리 나겠죠. 맞죠? 생각해보세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은 얼마 썼냐면 1,500만 원 썼어요. 근데 저는 1,502만 원 썼어. 알죠? 1,502만 원. 근데 저는 일지를 안 적었네? 근데 여러분들은 자동차 전용보험에 여러분들이랑 저랑 둘 다 가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1,500만 원 쓴 거예요. 그럼 업무 사용률 몇 %예요? 100%. 근데 저는 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했는데 얼마를 썼냐면 1,502만 원 썼대요. 단지 2만 원 차이죠. 근데 제가 일지를 안 적었네 모르고? 그러면 0%다 라면 전 억울하겠죠. 단지 2만 원 차이인데 여러분들은 100% 업무 사용 비율이고 그러면 전부 다 송금 인정을 일단 받잖아요. 근데 저는 전액 송금 불산입이죠. 맞죠? 그럼 안 되겠지.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율 구간에서도 2억까지는 10%고 2억 넘어가는 분에 대해서 20%였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502만 원 중에 1,500만 원은 업무 사용비율로 봐줘요. 그래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요거 총 비용이 제가 1,502만 원이잖아요. 거기에 1,500만 원까지는 인정해줘야죠. 되시겠어요? 요렇게 구합니다. 알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감가상각비와 이외의 비용 중에서요. 이외의 비용은 송금불산입 사이추밖에 없어요. 근데 감가상각비는 한 번 더 제재를 합니다. 어떤 제재가 있냐면 그럼 우리가 내가 만약에 감가상각비 중에서 80%를 업무했을 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감가상각비가 얼마냐면 20만 원이고요. 20만 원, 20이래. 2천만 원이고요. 그럼 이외의 비용이 800이래요. 800만 원이래, 여러분들. 예. 근데 업무에 사용한 비율이 90%래요. 그럼 업무에 사용한 비율이 90%면 2,800만 원에 10%만큼인 280만 원은 여기 송금불산이 사유추 맞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2천만 원 중에 감가상각비는 90%가 업무에 사용했죠? 근데 여기에서 감가상각비 2천만 원에 여기 감가상각비는 2천만 원에 10%만큼이 우리가 송금 부인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업무 사용 금액을 1,800만 원으로 봐야 되겠죠. 감가상각비는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우리 선순위로 부인된 건 나중에 한도 같은 거 따질 때 우리가 후순위 한도 비율 한도 따질 때 우리가 제외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맞죠? 그래서 당연히 요 2천만 원의 감가상각비 중에서 10%가 부인됐으니까 나중에 이 업무용 승용차는 감가상각비 한도가 1년에 800만 원 한도거든요. 800만 원 한도. 아시죠? 좀 이따 할 거예요. 800만 원 한도입니다. 1년에. 그렇죠? 800만 원 한도. 그럼 800만 원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건 2천만 원이 아닌 거예요. 2천만 원 중에서 200만 원 이미 송금으로 부인돼가지고 탈락했는데 다시 2천만 원하고 800만 원 비교하면 얘는 2조 부인되는 거니까 이해되시겠어요? 물론 컴퓨터가 알아서 해줌. 컴퓨터 우리는 했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업무용 승용차는 감가상각비 한도가 800만 원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 업무용 승용차 하기 전에 감가상각비는 800만 원 한도 없어요. 지금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감가상각비 한도가 있는 겁니다. 알죠? 그리고 얘는 우리가 1년치 한도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800만 원을 12 중에 보유기간 월수로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업무용 승용차 12월 1일에 샀다라고 하면 12분의 1 해야죠, 여러분들. 1년치 한도니까. 되시겠어요? 우리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는 송금불산입 유보죠. 그래서 우리가 송금불산입 유보로 합니다. 되시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그리고 무시하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무시. 이거 무시하시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걸 만약에 우리 회사가 내가 직접 산 거예요. 내가 직접 업무용 승용차를 산 겁니다. 회사차를 산 거예요. 그럼 내 자산이 맞으니까 자산의 차니까 유보가 맞겠죠? 여기 유보가 맞겠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주의하실 게 얘입니다. 이 아래쪽, 특히 아래쪽. 요거는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래쪽 보실게요. 자, 그러면요. 내가 만약에 업무용 승용차를요, 내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빌렸대요. 여기 렌트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대학생 때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 렌트 하시잖아요. 근데 운용리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운용리스? 이거 할부 개념이죠? 내가 만약에 지금 차를 사면 1억이에요, 1억. 근데 그 차는 꼭 사고 싶어. 근데 내가 돈이 없네? 맞죠? 그래서 할부로 계속 나누어서 사는 거예요. 대가 주면서 이자까지. 아시죠? 그게 여러분들 리스거든요? 근데 우리가 듣고 버리세요. 운용 리스는 뭐냐면, 그 리스 회사가 차를 사와가지고 나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맞죠? 빌려주는데 내가 그 리스 회사한테 그 차값에다가 이자까지 같이 쳐서 나눠서 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그 차를 내가 2년만 타고 싶어. 내용료 수가 6년인데 2년만 타면 그거는 그 차의 대부분
그 차의 일부만 내가 쓰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운용리스다라고 해가지고 감가상각을 누가 하냐면 리스 회사가 해요. 그 리스 회사 차죠. 왜냐면 6년짜리 차를 리스 회사에서 사와서 나한테 빌려줬는데 난 딱 1년밖에 안 타. 그럼 정말 그건 렌트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운용리스 말고 금융리스라고 있는데, 금융리스는 뭐냐면 리스 회사가 내연연수 6년짜리 차를 사와서 나한테 빌려줘요. 근데 내가 그 차를 5년 6개월 타요. 그러면 이건 형식은 빌리는 거지만 뭐 실질은 뭐예요? 내가 다 타는 거니까 이거는 내가 감가상각하거든요. 내 차로, 회계에서는 내 차로 봐가지고. 이해돼? 실질이 내 차나 마찬가지잖아. 그 내연연수 대부분 내가 타고 있어요. 맞죠?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 금융리스는 안 나와요. 그럼 주의하실 게 뭐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리스를 하게 되면, 그럼 운용리스든 임차료든 내 차가 아니니까 감가상각을 내가 해요? 리스 회사나 렌터카 회사가 해요? 후자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임차를 한다고, 그 임차하면 감가상각비가 없겠죠? 맞죠? 그럼 감가상각비가 없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회사차를 직접 사요? 아니면 다 리스나 렌트해서 사요? 리스나 렌트해서 사겠죠? 그런 꼼수는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렌트를 하면 그 임차료를 차값으로 의제를 해버려요. 막아야 되잖아, 일단. 아시죠? 물론 컴퓨터 알아서 해주긴 해. 아시죠? 아시죠? 결론은 알아서 해주긴 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외워주셔야 돼. 특히 이거 외워주셔야 돼. 뭐냐면, 이건 안 해주셔도 돼요. 렌트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봅니다. 안 해주셔도 됩니다. 컴퓨터가 구해줍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면 정 힘드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렌트하게 되면, 새 차예요? 기존에 누가 좀 탔던 차예요? 그래서 누가 좀 탔던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료의 70%만 감가상각비로 보겠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셨죠? 근데 우리가 운용리스 같은 경우에 새 차를 리스 회사가 주죠. 그러면 그 임차료 전체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여기 자, 근데 여기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는 차가 난다라고 되어 있죠.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운용리스 할 때는 임차료에 만약에 보험료하고 자동차세하고 여러분들 수선유지비 있죠. 이것들은 리스 회사가 사올 때 내거든요. 근데 만약에 리스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전가시킬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리스 회사 같으면 이걸 내가 부담했는데 여러분들 당연히 차값에 전가시키겠지. 맞죠? 그럼 순수한 임차료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는 뭐야? 수선유지비는 빼야 되겠죠. 발음이 하자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이거 시험에 최근에 냈었어요. 102회차인가 아마 냈었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운용리스 임차료에 우리가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갭뺀 게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최근에 냈었다. 아셔서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럼 얘네들은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있겠죠. 한도초과는 무조건 기타 세율출로 합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그럼 이유가 왜? 왜 여기는 송금불산은 유보잖아요. 왜 아래는 송금불산이 기타사유출이에요? 그렇죠. 내 차 아니잖아요. 내 자산 아니죠. 내 자산이니까 자산의 차이가 없어요. 맞죠? 우리가 장부하고 세법의 자산부채의 차이가 나 유보하는 마이너스 유보잖아요. 근데 내 차가 아니면 장부도 자산형, 세법도 자산형이 되겠죠? 그럼 자산의 차이가 없는데 기타사유출을 해야지. 맞죠? 이거 막 상여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단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인데.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외워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됐고요. 자, 근데 여기 보실게요. 보시면 외우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방금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이외의 비용과 감가상각비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 감가상각비는 당연히 세법상 감가상각비가 돼야 돼요. 근데 회사가
우리가 본래 한도 있었죠. 회사가 감가상각한 것 중에서 세법상 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장부에서 감가상각비를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라고 할까? 9천만 원 적었대요. 9천 원. 근데 세법상 한도는 얼마냐면 7천 원이래요. 알죠? 그러면 우리가 송금불산은 유보되는 거잖아요. 한도 초과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 들어올 감가상각비는 7천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어보실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는 우리가 업무 사용 비율과 800만 원 한도 따지기 전에 본래 한도부터 먼저 따져요. 왜냐면 세법상 감가상각비 먼저 추려야 되니까. 아셨죠? 근데 외우셔야 된다. 다 외우실게요. 뭐냐면, 그러면 이 세법상 한도를 어떻게 구하냐라는 게 말문제로 많이 내요. 자, 암기하셔야 돼. 우리가 원래 아까 우리 어저께 했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가 차량 운반구는 선택 가능한 방법이 정액법하고 정률법 둘 다 있었죠. 그 내용연수도 신고 내용연수 쓸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돼요. 암기. 자, 외우셔야 돼요. 여기 위에 거 보시면 돼요, 위에 거. 자, 여기 시험은 얘 안 나와요. 위에 거, 여기 아래 거 외우시면 돼요, 보시면. 자, 우리가 세법상 본래 한도 따질 때는요, 신고 내용 연수 안 돼요. 무조건 기준 5년 강제예요. 암기하셔야 돼요. 5년 강제예요. 그리고 정액법이 무조건. 맞죠?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 있죠? 외우셔야 돼. 왜냐하면 시험에 요거 출제하거든요. 연도도 출제해요. 말문제로. 이 업무용 승용차 규정이 이때 만들어졌거든요. 2016년도에. 아셨죠? 그래서 말문제 여기는 정액법 내용연수 5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실게요. 그럼 우리가 본래 감가 한도 따질 때는 결산 조정 사항이니까 회사가 장부 안정을 인정하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죠? 이 감가상각 의제 있잖아요. 보이세요? 그럼 감가상각 의제다라는 건 이 업무용 승용차 한도 따질 때만큼은 얘는 세법상 한도까지 송금 먹여버리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감가상각 의제가 여러분들 강제였죠. 강제로 송금 먹이는 거였잖아요. 그죠?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들어보실게요. 자, 여러분들이 첫 해연도에 모르고 임직원 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을 안 했대요. 응? 여러분들이 첫 해연도에 임직원 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을 안 했대요. 그럼 업무 사용 비율이 몇 %예요? 0%죠. 그럼 0%면 감가상각비 적어봤자 전액 송금불산, 특히 이렇게 되죠. 전액 송금불산이 사유출이 돼버려요. 맞죠? 그럼 영원히 송금을 인정 못 받는 거죠. 근데 내가 임직원 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을 안 했어. 근데 감가상각비가 결산조정 사항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아이고, 우리가 왜 이렇게 가냐? 감가상각비 여러분 여기다가 적으실 거예요, 안 적으실 거예요? 잠깐만, 이거 빼. 여기다 이렇게 하겠지. 여러분이 0. 적을 사람 어딨어? 내가 업무에 사용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감가상각비를 적어봤자 나중에 여러분들 다 송금 부인 사유출 돼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감가상각비 안 적겠죠? 그럼 세법상 한도도 원래 0이잖아요. 너희가 장부에 안 적은 거 인정. 맞죠? 근데 아까 했었죠. 여기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차량 감가상각 의제를 적용한다라고 했죠. 왜일까요? 이렇게 회사가 업무에 사용하는 비율이 적을 때는 감가상각비를 적게 적으려고 하고요. 나중에 업무에 사용한 비율이 많을 때는 한도까지 다 적으려고 한다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송금 먹여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세법상 한도가, 예를 들어 세법상 한도가 이제 감가상각의지를 한도까지 먹여버리는 거잖아요. 그 세법상 한도가 만약에 얘가 4천이래. 아이고, 안 적혀. 그러니까 만약에 한도가 4천이래. 그럼 원래는 송금살이 많아져. 원래는 그냥 넘어가잖아요. 맞죠? 근데 감가상각의제니까 송금산이 마이너스이고 4천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되냐면 4천이 들어오겠죠, 여러분들. 강제로 4천 먹였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것도 좀 지워서 할게요. 이것도 좀. 이거 여러분 진짜 업무에서 중요해서 그래요. 그럼 여기가 4천이었죠, 여러분? 4천? 맞죠? 이해비용 0이라고 할게요. 근데 우리가 업무 사용비 미가입했다라면 0%잖아요. 요때 전부 4,000원이 사유출입 전액 송금물산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송금 인정 못 받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장난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는 이해되시겠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거 좀 외워주셔야 돼.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돼. 일단 이렇게 돼요. 1단계가 본래 한도 따져서 세법상 감가상각비 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2단계가 뭐냐면 이제 업무 사용 비율 구해서 제재하고, 3단계가 이제 업무용 승용차량 감가상각비 800만 원 한도 또 제재하고, 이렇게 3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표정이 포기다. 이건 안 좋은 것 같다. 알죠? 실제 업무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잘 외우고 계셔야 돼. 예. 이거 잘하면 사랑받아요, 여러분, 진짜로. 아니에요. 자, 교재 어디 피시냐면, 제가 사장을 못했어요. 자, 103페이지에요, 103페이지. 자, 103페이지에는 아래 보시면 3번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별표 치시고. 현남님, 밑으로 치고 가실게요. 자, 업무 승용차 관련 비용. 자, 가로 1번 대상 승용차 있죠, 여러분들. 자, 밑줄 좀. 부가가치 세법상 매입세 불공제 대상 승용차. 이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셔서 104페이지. 자, 104페이지에는 위에 좀 저자 부분이 좀 복잡하게 쓰였어요. 밑줄 잘 치셔야 돼요. 자, 104페이지에는 위에 가로 3번 비용 인정 기준 있죠, 여러분들. 예. 자, 인정 기준에서 동그란 1번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밑줄 좀 치시고, 거기다 방금 밑줄 친 거에다가 적어주세요. 미가입 시 땡땡, 미가입 시 땡땡, 업무 사용 비율 0%, 미가입 시 땡땡, 업무 사용 비율 0%. 아셨죠? 이것도 이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다음부터 밑줄 치는 건 이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한 거예요. 했을 때, 자, 일단은 첫 번째 짝대기에 운행기록 작성을 밑줄 치시고, 거기 운행기록 작성에다가는 여러분들 뭐라고 적으시냐면, 거기에 적으시면 되겠죠? 1,500만원 초과시라고 적으세요. 1,500만원 초과시. 운행기록 작성에다가요, 1,500만원 초과시라고 적어주시고, 우리 1,500만원 이하는 안 적어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운행기록. 맞죠, 여러분들? 운행기록 일있지.
알죠? 우리 1,500만 원 초과해야 일지 적는 거지 1,500만 원 이하면 일지 안 적어도 되잖아요. 자, 거기 밑줄 업무 사용 비율 밑줄 송금 밑줄. 잘 믿으셔야 돼요.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서 송금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짝대기 운행 기록 미작성 밑줄 치시고, 자, A의 1,500만 원 이하 밑줄 치시고, 오른쪽에 100분의 100 밑줄 치시고, 여기는 100% 해주겠다는 뜻이고, 자, 그 다음 B 1,500만 원 초과 밑줄 치시고, 그러니까 1,500만 원 초과인데 일지 안 적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밑줄 1,500만 원 나누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만큼 업무 사용 비율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제목의 밑줄. 감가상각비 무조건 내용에서 5년이에요. 본래 한도 따질 때 5년이고 정액법 강제입니다. 그리고 임차료중 감가상각비 상당히 밑줄 지시고, 자, 개 밑줄 업무에 사용한 금액 중 800만 원을 한도로 송금까지 밑줄. 송금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업무에 사용한 금액 중 800만 원을 한도로 송금 밑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아래 바로 여러분들 네모 박스 보이세요? 네모 박스? 보이시나? 네모 박스? 자, 거기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은요, 그 두 번째 화살표시 손금불사님 유보 보이세요? 손금불사님 유보 밑주시고, 손금불사님 유보, 거기에다가 뭐라고 적으시면 자가취득이라, 자가취득. 손금불사님 유보에다가는 자가취득이라고 적어주시고, 자, 그리고 오른쪽에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기타 사유출 있죠, 여러분들. 그 기타 사유출에다가는 임차라고 적으시면 돼요. 기타 사유출에다가는 임차라고 적어주시고, 자, 그리고 맨 아래 말이고요. 그 예제, 맨 아래 예제 4-3 위에 보시면 표에 렌트 vs 리스라는 거 있죠? 맞죠? 자, 거기에서 첫 번째 구분은 렌트 있잖아요. 렌트. 보이시죠? 렌트는 감가상각비를 얼마로 보냐? 자, 밑줄. 임차료 곱하기 70% 밑줄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분에 운용리스 있죠, 여러분들. 운용리스라는 제목에 밑줄 치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밑줄 치시고. 이거 좀 진짜 운수 주셔야 돼. 아시죠? 왜냐면 그 리스 회사가 전가시킨단 말이에요. 그거는 뺀 게 순수한 여러분들 임차료다라고 해석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말 문제 이거 조심하세요. 보시면. 자, 말 문제 이렇게 장난쳤던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다 들어보실게요.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해석 좀. 자, 시험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출제하냐면, 자, 들어보실게요. 시험 어떻게 출제하냐면, 만약에 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을 했대요. 알죠? 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을 했고 1,500만 원 이하래요. 알죠? 그러면 우리가 송금 불산입되는 금액은 없다. 맞아요? 틀려요? 다시 한번. 자, 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했어요. 했고 우리가 이외의 비용과 감가상각비 합쳐서 1,500만 원 이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송금 불산입되는 금액은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릴까요? 그죠? 얘 때문에 그래요. 800만 원 또 따지지 않았어. 감가상각비는. 이거 따지잖아. 무슨 말이냐? 자, 보실게요. 이외의 비용 200, 감가상각비 1200이래.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100%니까 1200만 원도 송금 불산입은 없죠?
근데 다시 1200만 원하고 800만 원 하도 또 빠지잖아요. 그러면 송금불산은 유보 400 떠요. 이해되세요? 요딴 식으로 냈다니까요? 그래서 잘 났죠? 그죠? 그래서 감가상각표 다시 800만 원 또 빠지는, 제가 만든 문제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그 언어 등급이 5등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낼 자신이 없어. 제가 만들었으면 저도 좀 훌륭한 사람이지만, 저는 이렇게 언어를 만들 능력이 안 돼요. 뭐, 그렇다고요. 그렇죠. 자, 됐어요. 그러면 관련된 실기 몇 개 하고요. 마칠게요.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저자분이 문제를 좀 잘 만들어 주셨어요. 어디 갔냐? 여기 있다. 472페이지.